이제 고작 몇 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1년은 채워야 된다. 아예 말씀을 드려요. 금주기간 1년. 알데히드가 우리 숙취를 유발시키는 그쵸. 물질인데 숙취가 안 없어지게 만드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인간적인 그런 약물. 약으로 알스를 일부러 만드는 거죠. 만드는 알스를.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우리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신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좀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알코올 의존증 진단이 좀 어렵긴 해요.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마시는 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주량이 강하고 네. 어떤 사람은 주량이 약한데 어떤 게 문제냐라고 하는데 기준에 따라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국립 알코올 남용 연구소에서 딱 정해졌습니다. 예. 일주일에 음주량이 남자 8잔, 여자 4잔 이상이면 당신은 고위험 음주다. 잔이요. 그렇죠. 주류가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맥주는 350ml 캔맥주 하나. 그게 한 잔. 소주 기준으로는 소주가 이제 0.25병이니까 그게 한 잔으로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남자는 소주 2병. 2병. 여성분은 한 병. 우리나라에는 해당되는 분이 많겠네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음주율은 좀 줄었는데 고위험 음주는 아주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혼술 문화가 생기면서 더더욱 좀 심해진 경향이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가장 문제는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감정 통제나 판단력에 또 악영향이 돼요. 네. 많이 드시면 아예 사람 성격이 좀 변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잠을 잘 못 자서 이렇게 술을 드신다는 분들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많거든요. 실제로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그쵸. 사실은 그렇게 느낄만 한 게 이제 술은 약으로 따지면 안정제예요. 그래서 뇌를 약간 이제 마취를 시키는 거여서 드시면 좀 졸리고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음주 후에 주무신 다음에 다음날 막 개운하게 깬 적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려는 게 맑은 정신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주무시려고 하는 건데 사실 술 드시고 주무시면은 실제 수면 검사를 해보면은 잠을 계속 깨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깨는데 마취되니까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게 알코올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울증이랑 불안증이 악화가 되거든요. 전두엽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얘가 이제 폭주를 하는 거야. 네.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유태인들의 어떤 지혜를 모은 책인데 거기서 술을 마시게 되는 걸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하다. 그러다 술이 좀 더 취하면 원숭이처럼 떠들고 춤을 춘다. 그런 다음에 사자처럼 공격적이고 포악해지고 마지막에는 만취해서 돼지처럼 무질서해지고 추해진다고 묘사를 해요. 이게 딱 음주의 어떤 단계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조절하던 것들이 조금 느슨하게 풀리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뭔가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로 지켜야 될 룰들을 브레이크가 되니까 공격적이고 행동 조절이 안 되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제 돼지라고 묘사할 정도로 균형도 못 잡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바닥에서 자고. 그렇죠. 그럼 나중 되면은 정말 그냥 마비가 돼서 이 잠에 빠지는 거죠. 술자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한두 시쯤부터 얘기한 거는 되게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음날 뭔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사실은 기억이 난다 해도 별 얘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알코올이 비타민과 영양분 흡수에 악영향을 미쳐요. 티아민이라는 비타민 B1 이게 참 중요한데 처음에 부족하면 만성 피로, 권태감 이런 게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각기병 그리고 메르니케 콜사코프병이라는 일종의 기억력이 날아가는 그래서 그 기억을 자꾸 나에게 유리한 가짜 기억으로 채우려는 그런 이제 작화증이라는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비타민 B6, B9, B12 요것도 흡수를 이제 막거든요. 이 비타민들이 부족하면 혈관 독성 물질인 일종의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녀석이 증가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죠. 혈관성 치매라든지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지력도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엔 치료를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코올 중독 혹은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러 오신다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고작 몇 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1년은 채워야 된다. 아예 말씀을 드려요. 금주기간 1년. 사실 알코올이 재발이 참 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는 순간부터 약간 치료를 저는 좀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심리적인 부분들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음주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따져보고 특히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많이 쓰이기도 하죠. 술을 중독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괴로움을 줄이고 싶거나 아니면 좋은 걸 더 좋게 하고 싶거나 더 즐겁게. 파티에서 먹거나 이런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70%가 다들 힘든 걸 줄이려고 네. 그렇게 막 뭐 좋아서 먹는 경우는 그렇게 좀 70 더 되는 것 같아요. 알코올 문제는 빙산에 좀 드러난 부분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 행동 자체는. 맞아요. 기저엔 결국 어떤 고통스러운 게 있고 뭔가 이거를 다루기 어려우니까 자꾸 술로 이렇게
가들거나 아니면 기저에 너무 불안이 높아서 그걸 막 억제를 하려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내적인 부분들도 보고 인지행동 치료하고 실제 어떻게 행동을 좀 바꾸거나 인지를 바꾸는 방식도 쓰고 있습니다. 뭐 약물 치료 같은 거는 아예 술을 좀 생각 덜 나게 하는 약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디설피람이라는 약을 썼어요. 전설의 약. 저희도 사실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과서에서 교과서에 나왔고 알코올이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일종의 혐오 물질이 몸에 쌓이는데 이걸 분해하는 효소를 감소시켜요. 알데히드가 우리 숙취를 유발시키는 그쵸. 물질인데 숙취가 안 없어지게 만드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인간적인 그런 약물. 약으로 알스를 일부러 만드는 거죠. 만드는 알스를. 거죠. 인권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날트렉손이라는 약을 좀 써요. 유오피오이드 수용체의 기량제인데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좀 줄여요. 그리고 도파민작을 감소시켜서 술을 끊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마셔도 덜 마시게 하고 술 마시고 싶은 갈망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캄프로세이트라는 또 약이 있는데 얘는 이제 글루타메이트에 의해서 유발되는 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억제를 시켜요. 갈망감도 좀 줄이게 되고요. 음주 욕구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날트렉손이란 약은 과음을 줄이는데, 그리고 아캄프로세이트는 금주 유지를 돕는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씁니다. 같이 쓰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그 DTMS 치료 시 알코올 갈망을 줄인다는 보고들도 있어요. 이 알코올을 많이 드시게 되면 뇌가 백질화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뇌에 또 고속도로 같은 곳인데 그거를 좀 이제 손상시키는 거예요. 금주를 해도 한 6주간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술 생각이 가장 많이 난대요. 재발 확률이 그래서 6주 내가 가장 위험하다. 그런 논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백질을 멈출 수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술을 설사 다시 마셔도 이전보다 좀 덜 마시더라. 포금하는 날이 좀 줄더라. 네.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알코올 갈망이 10에서 12회쯤 치료했을 때 좀 줄어들고 그 기간이 한 6에서 12개월 정도나 가더라. 그런 연구 보고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라든지 인지행동 치료 이런 걸 같이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위고비가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약간 술도 덜 땡긴다고 하죠. 맞아요. 실제로도 좀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증인인데 네. 진짜로 안 땡깁니다. 가끔 술 마실 때 와이프랑 둘이서 알코올 한 병을 둘이 나눠 마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데일리로 마시면 좀 꽤 되죠. 아, 그쵸. 근데 위고비 하고 좀 거의 없어요. 위고비하고 나서 그냥 한 잔만 마시고 한 잔을 거의 놔두면서 계속 얘기하다가 보면은 한 잔으로 그냥 끝내요, 그날은. 이게 형 그냥 기분 탓 아니냐 해서 찾아보니까 기전상에서 뇌에 도파민 시스템이 있는데 위고비 성분이 되는 이제 GLP-1 아고니스트가 그쪽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중독 물질 도파민이 이제 오더라도 옛날만큼 이 중독되는 신경들이 덜 활성화가 돼서 중독성을 실제로 줄여줘서 아직까지는 이제 동물 실험에서 그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 말한 날트렉손 같은 약물도 좋긴 한데 그 효과성이 또 엄청 강력하진 또 않는 많이 그쵸. 있어서 네. 이러한 중독 치료 약물들이 사실 좀 많아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알코올 의존증의 어떤 양상 그리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구독자님들도 혹시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주변에 정신과학과에 가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또 권유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